내란숙의 윤석열이 마지막 발악으로 선택한 헌법소원 꼼수가 원래도 통할 리 없었지만 이젠 아예 최악의 천적까지 만나버렸습니다. 바로 해당 헌법소원의 주심 판사가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최악인 정계선 재판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단독입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KBS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접수된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배당했으며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식이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최악인 건 탄핵 심판 중이던 지난 1월 윤석열이 하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었다는 것인데,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과 같은 재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기피 이유였고, 역시나 헌재는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란숙의 측의 헛소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이 탄핵 심판 당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딴지를 걸었던 그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윤석열 측의 특검 헌법소원의 주심이 돼버린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기피 신청을 한 것은 특별히 정계선 재판관을 더 싫어해서라기보다 어떻게든 시간이라도 끌기 위해 딴지를 걸어볼 대상이 그나마 정계선 재판관밖에 없었던 측면이 크고, 지난 탄핵건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되든 결과를 바꿀 정도로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윤석열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는 정계선 재판관이 특검법 헌법소원의 주심이 된 이상 재판의 진행이나 속도에 있어 내란숙의 기이한 법기술이 통하기 어렵게 된 건 역시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법합니다. 하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당 헌법소원이 왜 각하가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됐냐는 것인데, 심지어 오늘 보도로서 정계선 재판관이 주심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니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과거 최순실이 냈던 특검법 헌법소원과 거의 판박인지라 굳이 또 이를 전원재판부에서 심사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컨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지정재판부를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재판부는 정계선 재판관으로 확인된 주심,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각하 결정은 통상 지정재판부에 전원일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이번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 회부가 됐다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3인의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에 대해 전원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란 겁니다. 제 개인적 추측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은혜를 입은 3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이 일탈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다행인 부분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더라도 현 헌재 구성을 보건대 기각 또는 각하라는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어떠한 법안의 위헌 결정을 위해선 9명 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헌재 엑스맨 3인방의 보수적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 정말 최악의 최악 가정까지 해서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마저 특검법위원회에 찬성하더라도 5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6인에는 1명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전심사에서 각하가 되어야 할 이번 특검법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은 것 자체가 찝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중요한 건 헌재도 결코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은 것은 찝찝하나 한편 희망적으로 생각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원재판부의 추가 판단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 더욱이 내란에 한해서만큼은 왜 특검이 필요한지, 또 희망회로를 풀가동하면 티니 쿠데타 같은 범죄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재가 내지 않을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사법부 개혁이 큰 화제가 되며 헌재가 대법원을 밟고 올라서는 이른바 사심제 논의가 강해지는 만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헌법재판관들 개인 욕망 때문에라도 국회를 위해 특별재판부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법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자면, 결국 국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확정지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와의 전면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겁한 조희대는 국회가 주는 해명의 기회에 응하지 않으며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의외의 변수가 없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법원에 조이대 꼬붕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끝으로 조만간 있을 청문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들이 누군지 영상으로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처장도 왜 사실은 거짓말이죠. 인쇄해서 봤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6만 몇 페이지짜리 하다가 로그인 기록 내놔라 하니까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인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국가 최고의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로그인 기록 아예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30날 그 청문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경미 재판관 이런 분들이 대법관 이런 분들이 채택돼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그날 구체적으로 이제 뒤바뀐 거잖아요. 그 합의부에 갔다가 이제 뒤바뀌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자기들끼리 오고 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조건 뭐 전자로 뭐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어떤 전행,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 수단이 되지 않을까.